안녕하세요. 한성호 원장입니다. 우리 피부에도 주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피부병은 기름진 곳을 좋아하고 어떤 피부병은 땀 차는 곳을 좋아한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관리해서 그 부위에 병이 생겼다는 의미만은 아니라 우리 피부가 지금 그 부위의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면서 내 피부에 어떤 부위에 어떤 질환이 잘 생기며 왜 그런 신호를 보내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얼굴부터 한번 볼까요? 얼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마주하는 곳이라 더 신경이 쓰이죠. 첫 번째, 지루성 피부염인데요. 어제 병원에 오신 환자분은 코 옆이 너무 붉어서 오셨더라고요. 여드름인가요? 하시던데 자세히 보니 노란 각질이 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드름보다는 지루성 피부염에 가까운 경우가 많죠. 코 옆은 우리 얼굴에서 기름기, 즉 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위거든요. 이 기름을 먹고 사는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효모균 들이 소위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요 근래 밤샘을 자주 하셨거나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피지 분비가 폭발해서 균들이 아주 신이 난 겁니다. 깨끗하게 씻는데도 이러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나치게 자주 강하게 세안을 하는 게 오히려 피부 보호막을 망가뜨려서 병을 키우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굴에 자주 나타나는 질환으로는 아토피가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과는 달리 코 옆이나 이런 곳은 멀쩡한데 눈가나 입가만 유독 찢어질 듯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얼굴 아토피일 확률이 높죠. 지루성 피부염은 기름진 곳을 좋아하지만 아토피는 반대로 피부가 아주 얇고 건조한 곳을 먼저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가려우면 자꾸 비비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코끼리 가죽처럼 딱딱해지는 태선화가 됩니다. 참고로 이때는 뜨거운 물 세안은 절대 금물입니다. 시원한 물로 냉찜질부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입 주변만 좁쌀처럼 오돌오돌 올라온다는 분들, 최근에 치약을 바꾸거나 너무 자극적인 거를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입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하나라서 이처럼 자극적인 게 닿으면 입 주위에 피부염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이것저것 바르기보다는 보습력이 좋은 보습제 하나로 꾸준하게 보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시선을 좀 내려서 목이나 팔꿈치 안쪽 또는 무릎 뒤에 오금 이런 부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위들은 한마디로 습기와 마찰과의 전쟁이죠. 특히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여기가 제일 먼저 뒤집어지죠. 왜 그럴까요? 여기는 피부끼리 늘 맞닿아 있어가지고 온도는 항상 1도 정도 높고 축축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땀이 나도 증발할 틈이 없으니까 땀 속의 노폐물들이 피부를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가렵고 자극이 될 때는 가렵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닦거나 긁게 되면 오히려 땀으로 이미 불어서 약해진 피부 장벽을 벗겨내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접히는 부위에 땀이 났을 때는 시원한 수건으로 가볍게 찍어내듯 닦아주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별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타구니와 같이 습하고 더운 부위가 가렵다고 해서 아토피라고 생각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 이게 곰팡이균으로 인한 완선이라면 오히려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아토피는 보통 양쪽이 대칭적으로 습진 형태로 생기는 데 반해서 완선은 지도처럼 경계가 아주 뚜렷합니다. 곰팡이한테 아토피 약을 주게 되면 마치 보약 먹은 듯이 더 신나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한데 싶으면 시원하게 건조시킨 다음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 정말 고생이 많죠. 그런데 손과 발바닥은 다른 부위와는 다르게 피지선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기름막을 만들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나빠지기도 쉽고 한번 나빠지면 호전되는 것도 정말 더디지요. 주방일을 하시거나 손을 자주 씻는 분들은 손끝이나 손바닥이 쩍쩍 갈라지기도 하죠. 주부 습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지선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건조한
필요한데 물에 자주 닿거나 세제를 자주 사용해서 피부 장벽을 녹여버린 거죠. 꼭 주부가 아니더라도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이 있거나 자극적인 식재료나 물질 같은 거를 맨손으로 자주 만지는 것도 자극이 됩니다. 꼭 고무장갑이나 면장갑을 끼고 만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손가락 옆면에 깨알 같은 투명 물집이 생겨서 이게 혹시 무좀이 아닌가요? 하고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한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밖에서 오는 병이라기보다는 손, 발에는 땀샘이 많아서 습기도 많은 데다가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내는 일종의 면역 염증 반응입니다. 발꿈치도 한번 볼까요? 가뭄난 논바닥처럼 갈라지면 다들 각질 제거기 사용하시죠? 하지만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더 두꺼운 각질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각질을 먹고 사는 곰팡이 균으로 인한 각화형 무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각질만 밀게 되면 무좀균이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질만 깎아내거나 하지 마시고 무좀약과 함께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시면 아기 발처럼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잘 안 보이는 등과 가슴, 두피로 가보겠습니다. 등에 난 게 여드름인 줄 알고 짜려고 해도 잘 안 짜지나요? 그렇다면 이거는 모낭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지 알갱이가 나오면 여드름이지만 노란 고름만 나오면 세균 감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등은 얼굴보다 피부가 두껍고 모공이 훨씬 깊죠. 얼굴 모공이 얕은 개울이라면 등 모공은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한번 세균이나 피지가 모공에 빠지게 되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곪아버리는데 그게 바로 모낭염입니다.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땀 흘리고 나서 바로 못 씻고 땀 식히느라 한참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죠. 땀 속에는 노폐물과 소금기 그리고 아모니아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피부 위에서 마르면서 피부를 계속 자극하고 모공 입구를 딱딱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모낭염이나 여드름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땀이 나면 10분 이내로 가급적 미지근한 물로만이라도 가볍게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땀은 식히는 게 아니라 씻어내는 것이라는 의미죠.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지고 냄새나면 지루성 두피염일 가능성이 높지만 두피가 찢어지게 건조하고 하얀 각질이 날리면서 진물이 나면 두피 아토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피 아토피는 지루성 두피염에 비해서 가려움이 훨씬 심합니다. 두피도 피부인데 두피 보습에는 소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토피성 두피는 머리를 감고 나서 두피용 보습제를 직접 발라주는 것이 두피 장벽을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머리를 감고 잘 말리지 않고 주무신다든지 뜨거운 헤어드라이기를 자주 사용하신다든지 하는 습관은 두피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으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몸 한 바퀴를 쭉 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치료의 방법입니다. 병원으로 갈까? 아니면 한의원으로 갈까? 고민 많이 하시죠? 저는 환자의 입장에서 두 가지의 장점을 다 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가려워서 못 살겠다라는 증상이 함께 있을 때는 양방 치료를 통해서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왜 염증이 자꾸 반복이 되고 만성화나 되는지에 대해서 몸속에 불씨를 잡는 것은 한 방의 몫입니다. 면역의 균형을 맞추고 피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가 병행이 된다면 약물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재발이 되는 굴레에서 훨씬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반복되는 것은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피부에서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일 뿐이죠.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조금씩 더 관리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택하신다면 피부는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이 아껴주시는 만큼 반드시 보답을 할 것입니다.